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교육론 권연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번 티칭 리딩에 있어서 제 마지막 챕터인 Assessing Reading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읽기 평가를 하는지 그것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평가를 하게 한다라고 교수자가 공지를 하면 학생들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motivate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motivation도요. 두 가지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internal motivati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external motivation이 있어요. 자, internal motivation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그 학습자 안에서 학습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external motivation은요. 학습자 외에 학습자 밖에 있는 요소들이 학습자를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external motivation이에요. 자, 그래서 평가를 할 거야. external motivation 시키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것이 학생들한테 읽어보게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monitor progress입니다. 학생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 주려고 교수자들은 어떤 constructive feedback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iagnose problems.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한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너무 명백하죠? measure proficiency. 학습자들의 읽기 언어 학습 능력, 능숙도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냐면 전반적인 읽기 학습 능력이라든지 언어에 대한 이해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효과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꼭 지켜줘야 될 것. 첫 번째, reliability. 이것은 신뢰성이라는 용어예요. 신뢰성. 시험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validity. 이거는요, 타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practicality. 시험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입니다. 자, reliability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consistent format and scoring.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맷이나 점수 주는 그것들이 consistent,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가 항목이 이렇게 쓰면 5점을 주고 A라고 썼는데 어떤 학생한테는 5점을 주고 어떤 학생한테는 3점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가 항목은 consistent, 한결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validity. 자, 이것은요. clear purpose,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what's being measured,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것을 아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이고요. 3번, practicality. 얘는요, 채점하기에 교수자들은 채점하기에, 학습자들은 그 테스트를 치기에 간단한 시험이어야 된다. 간단한 시험이라는 것은 그 구조나 문항 같은 것들이 클리어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일 것 같습니다. 명확하고 학생들한테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리딩 어세스먼트 할 때 무엇을 쓸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 했었죠, 여러분들. Speed reading reps. 이렇게 얼마나 빨리 읽는지 읽기 속도 측정하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assessing reading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너무 명확하게 reading speed 보여주죠. 그렇지만 reading speed만 보여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reading speed를 채점을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그거죠, 여러분. word per minute. 이것만 본다고 했나요? 아니죠. 학생들이 이런 word per minute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 채점을 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해도까지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명확한 목표 같은 거를 설정해서 학습자들한테 우리 이번에는 이런 속도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점수까지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을 한번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reading logs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ER 할 때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게 reading log예요. 여기 보시면 date 있고요, title of book, number of minutes, read for, 이거 몇 분 걸렸어? word per minute 같네요. 그 다음에 student initial, parent initial, 뭐 사인하고 읽었어요. enjoy, not enjoy, 얼마나 재밌었어요. 이렇게 감정 체크하는 이런 요소,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book, author, start date, end date, stars. 내가 몇 개 좋아했는지 별점 매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요. 요것들은 조금 복잡한 형태의 리딩 로그가 됩니다. 자, 어떠한 이런 글을 읽고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summary, writing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나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적게 하는 것. 자, 쉽게 말해서 간단한 시간이나 제목 같은 거 이런 것을 기입하는 것부터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의 리딩 로그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툴은요, oral book report입니다. 자, oral book report라고 해서 여기 oral book report, 일단 orally report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summary, 뭐 어느 정도의 note taking 정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요, act out a dialogue, 어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orally 한번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서로 A, B 학생들끼리 시켜보는 것. act out an interview with the main character of your book. 자, 내가 독자예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하고 A, B, 이것도 이제 파트너가 있던지 누군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 소설의 주인공에 대해서 너는 어땠니? 왜 그랬니? 그때 기분이 어땠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 이렇게 orally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뷰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act out one event,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장면들을 좀 acting해서 orally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oral report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학생들이 일단 brief summary 하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skill, 여기서 practice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peer motivation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학습자들의 achievement 왜 하는지, 어떠한 방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achievement 테스트는요, 작게는 learning outcome은 학습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는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자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그 학습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course goal하고 좀 매칭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피킹을 위한 수업들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롤플레이도 시키고 뭐 인터뷰도 시키고 오럴리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라이팅 평가를 해버리면 이것은 서로 매칭되는 평가 방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learning outcome과 course goal이 매칭이 되어야 한다. align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high face validity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높은 표면적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question들은요. short answer question, true, false, yes, no, multiple choice question, 그 다음에 information transfer task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achievement를 measure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hort answers입니다. 자, 짧은 대답하는 활동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읽기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hort answers를 평가를 했을 때 advantages와 disadvantages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various comprehension focuses. 자,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이해, 학습자들의 이해도도요, 굉장히 shallow한 것부터 굉장히 deep한 것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shallow한 것, 얄팍한 이해의 측면은 literal meaning을 이해를 했는지, 글자 그대로 학생들이 이해했는지 보면 되겠죠? inferential,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critical, 이거는 어떤 학생들이 비판적 시선으로 이 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이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좋은 점은요. allow partial credit through grading skills. 채점표 하는 데 있어서 short answers, 학생들마다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점하다가 읽어보면 처음에 부분은 좀 답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또 일부분은 제대로 된 답을 기술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부분 점수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disadvantages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분 점수를 주다 보면, 그리고 학습자들의 리스폰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체킹 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학습자들이 short answers를 제대로 했는지 본 채점을 하기 전에 프리 체킹 한번 쭉 해서 한번 학습자들의 대답을 한번 쭉 먼저 살펴보고, 애들이 이 정도 대답을 했구나. 그것에 근거해서 다시 본채점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편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true, false, yes, no, multiple choice question입니다. 자, 이러한 퀘스천 타입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은요, 또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일단 채점하기가 쉽고요. 학습자들이 굉장한 익숙한 포맷의 퀘스천이 되겠죠. 그리고 reliability, 신뢰성도 높고요. well designed test, 아주 시험을 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disadvantages도 있겠죠. crafting, pleasurable distraction. 학생들을 문항을 만들 때 우리가 distraction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듯한 오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Ensuring answers can't be guessed without reading the text.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추측할 수 없어야 된다. 예, 책을 읽어보지 않고도, 지문을 읽어보지 않고도 추측만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세 번째는요. Information Transfer Task입니다. 이건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 전이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보를 옮겨 적는 과업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쪽 보시면 학습자들이 이렇게 리딩을 읽습니다. 그리고 now complete Dr. Abdul's diary. 이게 Abdul's diary예요. 자, 이 사람이 무엇을 한다, 무슨 요일엔 무엇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빈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 부분을 여기에 있는 정보들, 여기에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일로 transfer 하는 액티비티라고,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advantage는요. efficiently cover multiple comprehension points with minimal writing. 네,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벌써 퀘스천이 10개나 되는데 그렇게 교수자는 많은 질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실제로 기술하는 것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sadvantages도 있습니다. 마킹하는 데 있어서 consistency를 좀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학습자들을 다이어그노시스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개인화된 접근법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개인화된 것이라는 것은요. one-on-one. Diagnosis testing should be one-on-one, allowing teachers to observe learners closely and adapt as needed. 자, 학습자들이 평가되었던 그 결과값을 가지고 개별 학습자들을 좀 잘 들여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step by step analysis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라. 예를 들어서 word recognition,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텍스트 컴프레hension하고 리딩 스피드 이런 것들로 좀 큰 단위로 넘어가서 우리가 diagnose reading을 해라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comfortable environment. 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겠죠. easy task부터 시작해서 학습자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encourage도 해주고요. relaxed atmosphere를 만들어줘라. 왜냐? 학습자 긴장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use multiple test. 여러 개의 테스트를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cross check를 해서 accuracy 그다음을 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 툴이나 메소드, 방법론을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reading aloud 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reading aloud를 하면요. word recognition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요. pattern of difficul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vocabulary test 할 수 있겠죠. bilingual level test, 뭐 L1, L2 이것을 연결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면 picture vocabulary size test. 만약에 읽을 수 없는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뭘 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picture vocabulary size test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grammar 테스트 할 수 있겠죠. translation 같은 거 시키면요. 그 다음에 reading speed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spoken, silent reading speed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reading problem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소들 여기서 첫 번째는요. 학습자들이 왜 어려워할까? non-language issue. 언어와 상관없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그런 관점들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들의 동기부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background knowledge 사전 정보가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리딩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요. 피로도
그리고 집중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딩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수자의 인텐션입니다. 교수자의 인텐션, 의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non-language related issue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external support를 해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language based challenges를 좀 설명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focus question입니다. 첫 번째 focus question은요. Which motivational tool is most effective for encouraging reading among students? 자, 여기서 motivational tool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초이스에 대한 그런 의견을요. 5문장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